네, 2013학년도 A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가는 김교사가 계획한 수업의 개요이고 그리고 나는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방가로 1번을 바로 읽어보면요. 이 수업에 적합한 과학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가의 수업 개요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학습 목표는 우리 주변에 사는 작은 생물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특징을 안다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활동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활동을 살펴보면 활동 1은 주변에 사는 작은 생물을 눈으로 관찰하기이고요. 그리고 2는 관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활동 3은 돋보기나 루페를 사용해서 관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활동 4는 관찰 결과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활동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러한 4가지 활동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색을 하는 겁니다. 이 탐색 결과를 두 번째에서는 발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다시 탐색을 하고 네 번째에서는 정리하는 이러한 간결한 흐름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탐구 기능 중에서는 이 관찰이라고 하는 기초탐구 기능도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에 알맞은 수업 모형은 뭘까요? 네, 바로 경험학습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험학습 모형은 저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 모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경험학습 모형은 말 그대로 학습자의 경험을 요구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는데요.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현상이나 기초과학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적은 편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저학년 학생들에게 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작은 생물이라는 주제처럼 이 자연의 사물이나 현상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요. 그에 적합한 수업 모형이 바로 경험학습 모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험학습 모형이 적합한 이유를 쓰라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자연의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모형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출제 근거는 지도서 총론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반과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나에서 개구리밥에 대한 은하와 민수의 관찰 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를 현대 과학 철학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현대 과학 철학의 인식론적 관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괜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문제에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지문 나에서는 민수와 은하라는 학생이 똑같은 개구리밥을 관찰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똑같은 개구리밥을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와 은하가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은하의 말을 보면요. 개구리밥은 녹색이야. 잎이 물 위에 떠 있고 뿌리는 물 속에 있어. 그런데 줄기는 어디에 있지? 이렇게 하니까 민수가 말하기를 이 부분 아닐까? 여기가 뿌리, 여기가 줄기, 그리고 여기가 잎이라고 말하니까 은하가 글쎄 내가 볼 때는 잎과 흰 뿌리만 있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수는 개구리밥을 관찰하면서 그 개구리밥에 뿌리, 줄기, 잎이 모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면에 은하는 잎과 뿌리만 있다라고 관찰한 거죠. 자, 은하가 관찰하기에는 줄기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관찰 결과가 다른데요. 자, 왜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왜 다를까? 바로 민수와 은하가 생각하는 줄기라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친구가 생각하는 줄기가 다른 까닭은 뭐냐고 하면 이 민수와 은하가 각자 줄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선행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민수와 은하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선행 지식이 두 사람의 관찰 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찰 결과가 다른 겁니다. 따라서 키워드는 선행 지식이고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정답안을 써보면 은하와 민수의 서로 다른 선행 지식이 각각의 관찰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충분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현대 과학 철학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의 본성 중에서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활동이 아니라 관찰자가 갖고 있던 선행 지식에 의존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내용이 2007 개정 지도서 총론의 과학의 본성 챕터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소개했었고요.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세한 수준은 아니지만 관찰은 이론 의존적이다라는 그러한 과학의 본성을 소개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개구리밥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이 개구리밥은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이죠. 자, 이런 식물은 보통 줄기가 잘 발달하지 않고 뿌리와 잎이 발달하는데요. 자, 우리가 언뜻 보고 그 개구리밥의 잎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밀히 표현하자면 엽상체라는 것입니다. 이 엽상체는 개구리밥이 몸의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줄기와 잎의 기능을 겸하는 그것을 엽상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색깔은 녹색이야. 그리고 모양은 넓적한 모양이야. 그러면 잎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줄기 같은 경우는 기둥 모양을 갖고 있잖아. 줄기는 기둥 모양이야. 이러한 선행 지식을 갖고 있는 편이죠. 자, 이러한 선행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개구리밥의 엽상체를 관찰했을 때는 그러한 선행 지식이 그러한 관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만 써주셔도 충분한 정답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은하와 민수의 서로 다른 선행 지식이 각각의 관찰에 영향을 주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 때문이야. 이렇게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는 이 키워드를 넣어서 정답안을 써주시면 금상첨화 정답안이 되겠죠. 자, 아무튼 출제 근거는 지도서 총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방과후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기억에서 리을 중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수정하는 전형적인 강론 유형인데요. 하나씩 보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은 파리가 날개가 한 쌍이다라는 내용인데 파리는 날개가 한 쌍이 맞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니은을 보시면 거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미는 몸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거미는 세 부분이 안이 있죠. 머리, 가슴과 배 이렇게 거미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네 쌍이죠. 참고로 이 거미와 곤충을 비교해 보면요.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가슴에는 다리가 세 쌍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보기 내용 중에서 틀린 내용을 찾아보면 니은이고요. 거미는 몸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고쳐 써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귿은 거미 다리가 네 쌍이다 라는 내용인데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리을은 개미 다리가 세 쌍이다 라는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제 근거는 지도서 강론이 되겠죠. 참고로 이 문제와 관련된 2015 개정 강론 단원을 찾아보면 생명 영역의 3학년 1학기 3단원 동물의 한 살이 단원인데요. 하지만 2015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곤충과 거미를 구분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반가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음을 바탕으로 김 교사는 민수의 탐구 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A, B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민수는 탐구 기능 중에서 A와 B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B는 A 한 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므로 명확한 사고를 위해서는 두 가지 탐구 기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어떠한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민수의 이 말인데요. 민수가 맞아. 날개가 없으니까 개미는 곤충이 아닐 거야. 곤충이 아니라고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참고했을 때 과연 민수는 무엇과 무엇을 서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 이 문제는 기초탐구 기능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기초탐구 기능은 이와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의사소통인데요. 이 중에서 먼저 민수가 날개가 없다라고 한 것은 6가지 기초탐구 기능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네, 날개가 없다. 날개가 없다라는 것을 시각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정보를 얻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기초탐구 기능은
네, 맞습니다. 관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날개가 없으니까 개미는 곤충이 아닐 거야 라고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한 사실 뒤에 숨어있는 어떤 것을 포착하거나 또는 관찰한 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자, 이와 관련된 기초탐구 기능이 뭐죠? 네, 바로 추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관찰과 추리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리는 학생들이 직접 관찰한 사실과 그리고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했던 사실들을 서로 연관시키는 과정이 추리인데요. 자, 그런데 날개가 없다라고 해서 곤충이 아닌 것은 아니죠. 곤충 중에서도 날개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개미도 태화에서 날개가 없지만 암컷 개미는 날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날개의 유무가 곤충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수가 관찰은 했지만 이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추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관찰과 추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확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관찰과 추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는 관찰이고요. 그리고 B는 추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민수는 탐구 기능 중에서 관찰과 추리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추리는 관찰한 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므로 명확한 사고를 위해서는 두 가지 탐구 기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 중에서는 기초탐구 기능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으시다면 사실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읽어보고서도 빈칸에 알맞은 기초탐구 기능을 써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제 근거는 지도서 총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10번 가는 박 교사가 5학년 2학기 용해와 용액 단원의 7, 8차시 물의 온도에 따라 용질이 물에 녹는 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를 지도하기 위하여 OE 모형과 POE 모형을 결합하여 구성한 수업 개요이고 그리고 나는 이 수업을 참관한 동료 교사의 평가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반괄호 1번 문제를 바로 확인해 보면요. 가의 기억에서 이율 중 OE 모형의 단계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찾아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대체 활동을 제시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문 가에 보시면 OE 모형의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참여, 탐색, 설명, 정교와 평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5단계로 OE 모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5단계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서 단계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는 참여 단계인데요. 이 참여 단계는 학생들이 동기유발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면서 학습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또는 흥미를 높이는 그러한 그 일반적인 과학 수업의 도입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구체적인 수업 활동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설탕을 물에 많이 녹일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해보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탐색 단계인데요. 이 탐색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학습 문제에 대해서 그 학생 개인이나 모둠 단위로 어떻게 하면 그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거나 아니면 그 가설에 따른 실험을 하거나 또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단계 활동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보시면 백반이 따뜻한 물과 찬물 중에 어디에 더 많이 녹을지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예상의 근거를 기록해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따뜻한 물과 찬물에 녹는 백반의 양을 비교해보는 실험 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 단계인데요. 이 설명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방금 전에 탐색 단계까지 학생들이 파악한 활동 내용이 있겠죠. 그 활동 내용 또는 활동 결과를 말 그대로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즉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서 발견한 그 학습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관련 개념 등을 정의하는 단계가 설명 단계이기 때문에 이 설명 단계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설명 단계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디귿 실험 결과 정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설명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이미 정리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그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디귿 활동이 설명 단계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이 디귿 활동은 전 단계인 탐색 단계로 가야 더 적합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방가로 1번 문제는 정답이 디귿이 단계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고요. 그 이유를 쓰라고 한다면 실험 결과 정리는 탐색 단계에 더 적합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유를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 단계에 들어올 대체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요. 앞서 탐색 단계에서는 백반이 따뜻한 물과 찬물 중에서 어디에 더 많이 녹을지 예상을 하고 그리고 관련 실험 활동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한 예상이나 그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설명 단계에서는 실제로 물의 온도에 따라서 백반에 녹는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대체 활동으로는 물과 온도에 따라 백반이 물에 녹는 양 설명하기, 이와 같이 대체 활동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가로 2번 문제를 보시면요. 니은은 POE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보기에 니은을 보시면 따뜻한 물과 찬물에 녹는 백반의 양 비교 실험하기인데요. 자, 이 활동은 POE의 세 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참고로 POE 모형의 세 단계는 이와 같죠. 그러니까 Prediction, Observation, Explanation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앞 글자를 따서 POE 모형인데요. 자,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상, 관찰, 설명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단계 중에서 니은은 실험하기이니까 이 실험하기는 설명의 전 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Observation, 즉 관찰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풀어본 이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문제는 모두 순환학습 모형의 변형 확장된 형태인 OE 모형과 POE 모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근거는 지도서 총론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과로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나의 A, D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2개 고르고 그 이유를 각각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인데요. POE 모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상 활동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을 충분히 허락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인데요. 아주 긍정적인 서술이죠. 당연히 옳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A는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B를 보시면요. POE 모형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탐색 단계에서 예상한 결과와 그 근거에 대한 쓰기를 강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B 보기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 것은 그 글쓴이의 사고를 더 정교하게 만들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는 가능한 글로 표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5 개정 지도서 총론에서도 예상 단계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봄으로써 학생들의 사고가 더 정교해지기 때문에 이 예상이나 그 근거는 가능한 글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틀린 내용이고요. 그 이유를 쓰라고 한다면 글쓰기는 사고를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글로 표현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C를 보시면요. 이 수업의 탐색 단계에서 실시한 확인 실험은 학생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유도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2016학년도 기출문제에서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교사 중심의 확인 실험을 하지 말고 학생 중심의 탐구 실험을 하라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2016학년도 기출문제에서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확인 실험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추상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때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강의나 독서로 알게 된
추상적 지식과 관련된 현상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확인 실험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확인 실험이 교사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유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C는 틀린 내용이고 교사 중심의 확인 실험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써줄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다른 방향으로 써본다면 학생 중심의 탐구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써주셔도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D를 보시면요.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 단계에서 전체 학급 토론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당연히 옳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학습자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과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론이라는 방법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2015 개정 지도서 총론에서도 보면 설명 단계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과후 3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출제 근거는 지도서 총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3학년도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출제 근거 비율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근거 팩트체크인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참 이런 경우도 드물죠. 보시는 것처럼 2013학년도에는 출제위원이 아예 작정하고 지도서 총론에서 거의 모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해 동안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 지도서 총론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서 강론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